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어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온갖 논란을 사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그대로 가고 한 명은 사퇴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논란은 잠잠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 비례위성 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의당의 의석수도 당초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통과 당시 이 활짝 웃던 심상정 대표의 모습, 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뒷자리에 앉아서 활짝 웃는 모습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정의당이 바뀐 선거법 때문에 20석 이상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거라는 이런 희망적인, 이 낙관적인 희망 고문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민주당이 다시 원위치로 비례정당에 참여함에 따라서 선거법 개정안 하나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지금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했는데, 자, 1번 류효정 후보 대리게임 논란, 그리고 엄주 무면허 전력이 밝혀진 기호 6번 신장식 후보 사퇴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신장식 후보는 사퇴했고 류효정 후보는 후보직을 유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심상정 대표 상당히 속이 상했지만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논란은 싸그들지 않습니다. 정의당에 표를 던졌던 젊은 세대가 이것을 어떻게 볼까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본인 문제입니다. 본인은 지역구에 출마합니다. 고양갑에 출마하는데 지금 고양갑의 여론조사 결과가 심상정 후보는 상당히 충격적일 겁니다. 이번에는 이 여론조사만 보면 상당히 힘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 정의당과 민주당의 후보 단일화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겁니다. 각자 다른 길을 갑니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심상정 후보 상당히 어려운 형극의 길을 걸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선거 결과는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것은 건물입니다. 예단은 피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넉넉하게 당선됐던 그 시절 지난 20대 총선 결과와 비교하면 차이가 나도 너무납니다. 상당히 비참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치의 대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최근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과 관련된 논란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심 대표는 먼저 신장식 후보와 관련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기준은 적용했지만 무면허에 대해서는 당이 분명한 기준이 마련하지 않아 생긴 문제다. 신장식 후보가 당의 절차에 따라 당원과 선거인단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퇴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 이 류호정 후보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생 시절 게임 윤리와 관련된 잘못을 했다. 당시 후보가 사과를 했지만 게임을 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여전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전국인은 깊은 숙고 끝에 류 후보가 사회에 나오기 전에 저지른 잘못이고 당시에도 사과를 했고 지금도 깊은 성찰을 하는 만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하는 청년 정치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리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국민들은 이해할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이 근거 없는 인신공격과 폄하 그리고 불공정 논란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여론몰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논란은 가볍지 않습니다. 자, 민주당의 황희두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정의당 1번 류호정 후보 재신임, 6번 신장식 후보 사퇴 결과에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게임은 사회의 축소판이나 다름이 없다.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 게이민들의 분노를 단순 열폭 정도로 인식한다면 큰 오산이다.
대리게임 사건은 단순한 어린 시절 해프닝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대리게임은 평소 청년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랭크 게임에서 못하면 민폐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을 만큼 매우 민감한 이슈로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면 어떤 천년 정책을 전할지라도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황희두 청년 정치인의 이 비판은 공감이 갑니다. 저는 이 롤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걸 하는 많은 젊은이들은 지금 류호정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태경 의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류 후보는 대리게임뿐만 아니라 언론과 국민을 속인 인터뷰 문제도 있다. 2014년 5월 대리게임이 문제되자 사과하고 동아리 회장직을 물러났지만 3개월 뒤 언론 인터뷰에서는 그 사실을 속이고 동아리 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 참여, 이 속에서 정의당은 지금 비례대표 후보들의 자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청년들에게 실망이 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코가 석자입니다. 심상정 본인 문제입니다. 자, 4.15 총선 경기 고양갑에 출마했습니다. 이 지역구의 여론조사는 어떨까요? 최근 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조사 더불어민주당 문명순 후보 26.5%, 미래통합당 이경환 후보 33.5%, 정의당 심상정 후보 26.3%입니다. 물론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3등입니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힘들지도 모릅니다. 자, 이 여론조사의 공표 문제는 저는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뜻에 따라서 합니다. 자, 이번 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부일보가 아이소프트뱅크에 의뢰해서 지난 8일 경기 고양갑 주민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조사 방식은 무선 ARS 72%, 유선 ARS 28% 비율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십시오. 이쯤 했으면 선거법과 관련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선거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되지만 최근의 이 경기도 고양갑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제가 기억하기로 심상정 의원은 단일화한 적도 있고 단일화하지 않았을 때도 본인의 힘으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 여론조사만 보면 상당히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격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명순 후보 26.5, 미래통합당 이경환 후보가 33.5,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26.3. 자, 여론조사의 이 표본 오차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입니다. 어쨌든 이 조사를 보면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금 민주당은 후보 단일화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함부로 말씀하지 맙시다. 총선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니까요. 자, 어쨌든 심상정 후보 승리했습니다. 이래저래 상당히 힘든 4.15 총선을 맞을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